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박정수입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SK 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 얘기인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IPO는 아니거든요. 미국 예탁증권이라는 ADR 상장인데, 쉽게 말하면은 미국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직접 들어오지 않아도 나스닥에서 SK 하이닉스를 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동안 미국 투자자가 AI 반도체 투자하려면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었는데, SK 하이닉스가 ADR을 상장하면서 이제 같은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된 거죠. ADR 1억 790만 주, IPO 가격을 주당 149달러로 오늘 한국 시간으로 10일 날 발표했거든요. ADR 한 주가 한국 보통주 10분의 1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ADR 공모가는 전날 한국 증시 하이닉스 보통주 가격으로 보면 218만 6천 원, 환율로 따졌을 땐 1,509원 기준으로 보면 한 2.9%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번 공모를 통해서 265억 700만 달러, 하나로 한 40조 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알리바바가 250억 달러로 외국 기업이 상장했던 것을 넘어서가지고 사상 최대 규모거든요, SK하이닉스가. 그래서 스페이스X가 857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역대 두 번째 IPO 규모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SK하이닉스는 SKHYV라는 종목 코드로 조건부 거래가 시작됐고, 13일부터는 SKHY로 정규 거래가 가능합니다. 공모 절차는 14일날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SK하이닉스는 ADR 발행 자금으로 시설 투자랑 AI 메모리 생산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직접 평가받는 첫 사례다, 의미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ADR 상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핵심은 리레이팅인데, 지금까지 SK하이닉스는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저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ADR 상장으로 마이크론, 샌디스크 같은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랑 같은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니까 할인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KB증권에서 김동원 리서치 본부장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미국 ADR과 함께 한국 본주가 동시에 재평가가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1997년 10월 미국의 ADR 상장한 TSMC랑 좀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 저변 확대 기반으로 ADR은 본주 대비 프리미엄을 형성했고, TSMC 사례로 봤을 때 이 과정에서 본주와 ADR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해서 전환, 차익 거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만 본주랑 미국 ADR이 함께 재평가되는 선순환이 강화됐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미국 ADR이랑 한국 본주 간 재평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 메모리 반도체 주식의 희소 가치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도 경쟁사와 동일 조건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을 기회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경쟁력과 규모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 대비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빠르게 해소될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도 같은 시각이거든요. ADR은 경쟁사와 동일한 무대에서 평가를 받을 절호의 기회다, 그 외의 분석도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본주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증권사들은 400만 원대로 보고 있거든요. 최근 목표 주가는 거의 경쟁적으로 올렸었는데, 하나투자증권이 430만 원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KB증권이랑 신한투자가 한 420만 원, NA투자증권이 410만 원, IBK랑 교보가 400만 원, 대신증권이 390만 원, 거의 400만 원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세 가지 요인을 꼽거든요. 첫 번째로는 HBM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오래 간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반기 메모리 가격이 시장 예상보다 더 오른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ADR 효과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간다는 점, 이렇게 공통적으로 꼽고 있거든요. HBM 공급 부족을 좀 살펴보면은 내년에 디램이랑 낸드 웨이퍼 생산 능력이 이제 전년 대비 각각 7%, 4% 증가에 그칠 걸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공급 증가는 내년까지 극히 제한적인 반면에 수요 증가율이 17%, 19% 이럴 것으로 예상해서 2027년 메모리 공급 부족은 올해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올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률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HBM 가격도 범용 디램이랑 수익률 격차를 고려해서 전년 대비 1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올해랑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290조 원, 내년은 468조 원으로 추가 상향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AI 투자를 짚어보면은 2025년에 3,900억 달러에서 내년에 1조 1,000억 달러까지 확대되고, 2년 만에 한 3배 늘어났는데, 이는 AI 인프라랑 클라우드 수요 장기간에 걸쳐서 레벨업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는 메모리 수요를 3배, 자율주행은 5배, 로보틱스는 10배 이상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AI 인프라 투자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에 14% 수준이면 내년에는 50%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SK 하이닉스 실적이랑 직결돼서 뭐 꾸준히 개선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되게 낮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BNK 투자증권이 185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거든요. 다른 증권사 뭐 390만 원에서 430만 원 고려하면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BNK는 시장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AI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다. 요게 점인데 뭐 최근 메타가 일부 AI 인프라 계획을 수정했고 뭐 다른 하이퍼스케일들도 뭐 투자 효율성 따지는 분위기라는 점, 뭐 이를 근거로 뭐 AI 데이터 투자가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이클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경기 순환 산업이니까 지금 슈퍼 사이클 후반일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 닷컴 버블을 특수로 이제 대만 업체들이 디램 시장에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AI 특수 계기로 뭐 중국 업체들이 뭐 주요 PC 모바일 OEM들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보니까 뭐 메모리 상위 경쟁사들 간의 수익률 격차도 없어져서 다운 사이클 진입 시 후유증이 클 것 같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적이 제일 좋을 때 퍼가 가장 낮게 보이는 착시가 있는데 오히려 뭐 그 시점이 사이클 정점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거에 맞춰야 되냐, 지금보다 목표가 낮은 거에 맞춰야 되냐, 아니면 400만 원대 바라보고 가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양쪽 다 공통점으로 인정하는 거는 HBM 경쟁력은 SK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있다. 그리고 뭐 실적은 당분간 우상할 거다. ADR 상장 자체는 긍정적인 이벤트로 보고 있다. 이런 거를 공통적으로 보고 있고 차이는 낙관론은 이제 AI 투자 확대가 2027년 이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신중론은 AI 투자가 결국 기업들의 투자기 때문에 언젠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좋다고 보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체크할 게 미국 빅테크 AI 투자가 이제 계속 증가하는지 그리고 HBM 가격이랑 공급 부족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리고 ADR 상장 이후 실제로 외국인 자금이랑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일어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비중을 가져가면 됐고 정리하면 ADR 상장으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확대는 호재다. 중장기적으로는 AI 투자랑 HBM 사이클이 이어질지 이런 거를 잘 살펴가면서 비중을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